이 드래프트 자세가 이게 멋있거든. 뭐하냐고. 썸네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은 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뭐가 많이 돌아다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기분 좋게 새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입주도 하고 사람들도 다 살고 있고, 그리고 저 뒤쪽에 지금 놀이터 보이시잖아요. 이 놀이터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아요. 앞에 이름에 걸맞게 포레나에 걸맞게 이제 숲처럼 꾸며져 있고, 중간에 이제 애기들 보면서 어머님들 이제 커피 마실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공간, 오픈 공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 애들이 모이고 서로 친구도 만들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포레나 노원 상계 주공 8단지가 재건축된 단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준공이 돼서 사람들이 사네요. 저는 여기 이제 부시기 전에 상계 주공 8단지일 때부터 계속 많이 나다녔는데, 여기가 우여곡절이 많았죠. 된다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상계 주공 8단지만 이렇게 먼저 재건축이 되고 나머지 단지들은 느린 이유가 뭐냐면, 애시당초 태생이 달라요. 상계 주공 8단지는 이제 청원중 청원고 그쪽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립식 건물이었죠. 조립식 건축법이라 불러요, 그거를. 그렇게 5층으로 지었는데 안전 진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먼저 갈 수밖에 없었고, 참고로 이런 건축법을 쓴 데가 가까이에는 이 도봉구에 사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 아파트도 한동안 뜨거웠죠.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긴 재건축이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죠. 상계동이란 이미지가 고급 주거촌이 아니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4평 기준으로 15억 정도 호가를 부르고 있고, 평당 한 4,400 가는 거죠. 예전에 여기 계시던 분들이 상상하던 가격이 아니죠. 예전에 제 영상을 뒤져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했었죠. 돈의 가치가 많이 이미 달라진 것 같고요. 사람들의 주거 만족도는 제가 딱 봐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하원 시간인데 애기들이랑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근에 지금 이 8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인근에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단지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가 굉장히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머지 단지 분들도 이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얘가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상계동에 많은 젊은 분들이 집을 많이 샀죠. 이게 여러분,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다들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새 아파트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새 아파트에 나와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새 아파트 굉장히 좋죠. 집안은 더 좋아요. 집안도 좋고 커뮤니티, 심지어 요새 새 아파트는 스마트키예요. 꽤 오래됐지만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서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자동으로 열리고, 가까이 가면은 집 앞에 키도 자동으로 열리고, 별의별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음도 옛날보다 잘 되고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새 아파트를 보러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새 아파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새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의 수요가 높은 건 맞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 새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새 아파트 상계 주공 8단지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4,400, 15억, 비싸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만큼 값어치래요. 그런데 인근에 주공단지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눈앞에 여러분 상계 주공 9단지가 보여요, 아예 저기. 그리고 저쪽에, 저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저쪽에 지금 보람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람 아파트 굉장히 오래됐고, 이름이 왜 보람 아파트냐, 군인 아파트였거든요. 거기도 뭐 지금 재건축, 뭐 리모델링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새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인근의 주공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가 똑같이 다 올랐어요. 어쩌면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될까요? 예, 맞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아파트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수요 대비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에 와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걸 이미 스스로 좀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새 아파트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새 아파트 좋다. 전 광명시에서 그랬었거든요. 광명시에 가시면은 여러분 하늘채나 레미안이나 두산 위브나 철산동 평지에 좋은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오를 때 예전에 철산 한신이라든가 언덕배기 위에 푸르지오나 브라운스톤이나 도덕파크가 안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유를, 이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새 아파트만 좋아하니까 새 아파트에서 오른다, 그러면 헌 아파트를 안 사요.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수급이 맞지가 않다, 전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없으면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고려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도 신축만 찾다가 신축을 놓치셔서 재건축을 찾다가 또 재건축을 놓치셔서 구축은 절대 안 사시고 버티다가 이제 와서나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니까 구축 아파트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축 아파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상계 주공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래서 여기 오면 제가 그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분이 제가 마지막 상담해서 제가 제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실거주 하실 거면 사자 했던 데가 두 군데였어요. 마지막에 제 기억에 상계 주공 13단지랑 14단지 많이 물어보셨었고, 아마 영상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실거주가 만약에 해결되기 싫으시면은 저기 그 당곡에 상계 뉴타운 있잖아요. 그 2구역이랑 1구역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구역이 먼저 가고 5구역이 좋긴 하지만 좀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결정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새 아파트에 나오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 집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새 아파트가 왜 비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싼 건지, 아니면 새 아파트를 필두로 아파트란 상품 자체가 수급이 안 맞는 건지 별도로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예전에 영상을 찍어서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가도 주변에 상계 주공까지 따라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여기가 10억을 넘어갈 거란 거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하셨어요. 저 예전에 하루짜리 특강 같은 데 가면은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10억은 우습게 넘어간다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정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올라간 다음에 얘를 놓치시면은 망설이지 말고 인근의 상계 주공을 사라. 근데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여기는 5층짜리 조립식 건물이고 인근은 고층 건물이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도 어차피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재건축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아파트 절대 개수 자체가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전세 시장에서 많이 티가 났었고, 규제를 더할수록 그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소중한 시간을 써서 저처럼 새 아파트를 나와서 여기 살고 싶다, 너무 좋다, 근데 여긴 너무 비싸다, 근데 구축은 비싼데 구축은 새 아파트도 아닌데 같이 올랐으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수요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맞아요.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적죠. 그런데 신축에 대한 수요는 더 크죠. 상대적으로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더 부족하죠. 그럼 신축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게 구축이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뛰어간 저곳에 보면은 나무로 정말 멋있게 숲처럼 해놓고 물 흐른 다음에 인근에 가운데 멋있는 조각이 있고, 애기들 뛰어노는데 중앙에 어머님들 모여 수 있는 오픈식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축 아파트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고, 애들 놀이터도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살고 싶죠.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구축이라도 잡아서 나중에 좀 뭔가 자산적으로 따라잡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번 시장에서 이미 만약에 실수로 그걸 한번 놓치셨다면, 저는 이제 다음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도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안산에도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안산의 신축이 많이 올라갈 때 구축은 거들떠도 안 보셨죠. 이런 현상이 있었던 데가 또 어디가 있죠? 시흥이 그랬었죠. 그리고 김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구축을 안 보시는데, 이게 여러분이 새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죠. 새 것을 좋아하는 거고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것을 빼도 여전히 아파트가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파트들의 수급,
원하는 사람이 많을지 공급이 많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맨 먼 미래까지 자산시장에서 내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 시점까지 상상을 했을 때 지금 구축이라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축이 아니면 다음 시장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왔다가 옆에 만약에 상계주공 다른 단지 가면 집 못 사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딱 여기 와보면 여기만 갖고 싶은데 잊지 마세요. 여기가 더 안 좋았어요. 상계주공 8단지가 거주 환경은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게 변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로 자산적 가치 상승을 봤을 때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올라가는 속도를 우린 지금 월급으로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후레나 노원 제가 와보니까 단지도 잘 돼 있고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임장 나가셨을 때 새 아파트를 보고 새 아파트의 멋진 그 감성적인 점만 보지 마시고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수급까지 보실 수 있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